제4장 플라즈마 야금학의 현대적 요구사항과 목표. 다음은 플라즈마 야금학 개요 및 기초 부분입니다. 현대 야금학은 공정의 고강도화와 원료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환경보호와 특수 소재 개발이라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솔루션입니다. 이를 위해 아크 및 무전극 발생기에서 플라즈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이론화함으로써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고출력 플라즈마 발생기를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공학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장치 설계 측면에서는 최대 10메가와트급의 아크 발생기와 1메가와트급의 고주파 발생기가 구현되었으며 지속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플라즈마 환원과 합성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온 열역학 계산으로 수율과 에너지 소비를 예측하고 공정의 병목 구간인 열 및 질량 전달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계산 값을 바탕으로 실제 실험과 최적화를 거쳐 파일럿 단계부터 산업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플라즈마 야금학의 통합적 설계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플라즈마 야금학의 핵심 목표는 철과 비철금속 야금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성공적인 적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소련과 러시아의 연구진들이 이 분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AEA 바이코프 연구소의 엔리칼린이 최초의 기술적 전기 아크 플라즈마 발생기를 개발했고 엠주코프의 노보시비르스크 학파는 고출력 장치의 설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엘폴락 교수는 플라즈마 화학의 이론적 토대를 닦았으며 비파톤이 이끄는 전기용접 연구소와 앤 랴키세프 팀은 각각 금속 정련 및 고품질강의 제형의 공정을 개발하여 산업적 실용화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열역학 및 반응 동역학 해석 부분입니다. 플라즈마 야금학은 평형과 비평형 플라즈마 화학 가정을 바탕으로 한 고온 공정의 열역학 및 반응 속도론에 근거합니다. 특히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열 및 질량 교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이 학문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연구 범위는 가스상 공정과 환원 매질에서의 합성, 그리고 정련 및 제형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컴퓨터 기반의 열역학 계산과 반응 속도론 모델링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플라즈마와 물질의 상호작용을 정의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실제 야금 공정은 플라즈마 발생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되며 발생기는 특정 화학 조성과 들뜸 상태를 가진 플라즈마 열전달 매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즈마 야금 공정에서는 응축상이 재료나 생성물로 포함된 시스템을 다루며 열역학적 계산을 통해 생성물 수율과 에너지 소비량, 전달 계수 및 반응 시스템의 필요 최적을 산출합니다. 이는 다성분 시스템의 평형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문제로 기결되며 컴퓨터를 이용해 화학적 평형 방정식 시스템을 해결함으로써 정보를 얻습니다. 이때 화학 열역학의 제1, 별량 원리와 질량 작용 법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별량 원리 기반 접근법은 고이온화 상태에서의 쿨롱 상호작용이나 다양한 분자 간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어 범용적이지만 실제 야금학 분야의 고온 시스템 계산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순하고 명확한 질량 작용 법칙 기반의 절차가 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고온 키네틱스를 분석할 때는 먼저 균일한 기상 공정을 살펴본 뒤 응축상이 포함된 공정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플라즈마 열매체 내의 기상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화학 키네틱스와 동일한 특성을 보입니다. 즉,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질량 작용 법칙, 활성화 복합체 이론, 아레니우스 방정식 같은 고전 키네틱스 이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의 유효성은 시스템의 완화 시간과 화학 반응으로 인한 입자 변환 시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전 키네틱스를 적용할 수 있는 온도 경계는 활성화 에너지에 따라 달라지며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더 높은 온도까지 이론 적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즈마 화학 반응에서 고전적인 반응 속도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 E가 5RT보다 커야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10RT를 초과하는 경우 화학 반응으로 인한 내부 자유도의 위배나 진동 준위의 비평형 분포가 반응 속도에 주는 영향은 매우 작으며 5RT 수준에서는 그 편차가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플라즈마 기술 공정은 열전달 매체인 플라즈마 Z 내에서 가스상 반응이 일어나므로 이를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 속도론과 유체역학 방정식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정 분류 및 시스템 설계 부분입니다. 응축상 화합물이 관여하는 플라즈마 야금 공정은 크게 고체나 용융물 같은 컴팩트 상태, 분산 상태, 그리고 최종 생성물이 분말이나 컴팩트 형태로 나타나는 가스상 공정으로 나뉩니다. 가스상 생성 공정은 생성물이 주로 온도 영역 밖에서 형성되기에 일반 가스상 공정과 유사합니다. 고체 상태 공정은 기본적으로 표준 고체상 속도론을 따르지만 방전으로 인한 전기물리적 효과가 표면의 반응성과 흡착 과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용융물 공정은 매우 유망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정립이 진행 중이며 질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합금화나 철쭉 금속 산화물의 환원 용융은 기존 전기열 가열로의 공정과 비교했을 때 거시동력학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금속 공정에서 반응 성분들이 어떤 응집 상태로 존재하는가는 여력학적 특성과 반응 속도론적 파라미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실제 고체 물질이 갖는 구조 민감성 때문에 반응 파라미터들이 변화하는 양상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고체와 가스가 만나는 불균일 반응의 속도를 균일 반응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촉매를 사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낮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온 영역에서 고체 성분을 가스로 환원시킬 때는 표면의 촉매 효과가 필수적이지만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두 반응의 속도 차이가 줄어들고 결국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균일 반응이 더 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온도를 높여 환원 공정을 가속화하려 해도 고체가스 반응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표면의 흡착이나 촉매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반응 결과물로 생성된 조밀한 고체 층이 표면을 덮어버리면 환원 반응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정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하려면 반응물을 가스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응축상 화합물이 포함된 플라즈마 화학 공정의 속도는 성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가스상으로 전이되느냐에 의해 제한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수소와 탄소를 이용해 텅스텐 산화물을 환원시킨 실험 데이터와 가스상 전이 정도를 계산한 수학적 모델링 결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몰리브덴이나 니켈, 철 산화물 그리고 암모늄 파라몰리브데이트와 파라텅스텐 산염의 환원 공정 연구를 통해 검증된 기본 가정들은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플라즈마 야금 공정을 기술하고 예측하며 제어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의 기초가 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컴퓨터가 노동 집약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전문 인력이 창의적 설계를 담당하는 유연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장치 모듈과 프로그래밍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생산 요구 사항에 따라 장치와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조합하고 표준 인터페이스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AEA 바이코프 야금 연구소와 툴라체르메트 홀딩의 실험에 따르면 동일한 플라즈마 시스템 장치로 다양한 야금 원료를 처리할 수 있어 유연한 공정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특히 플라즈마 기술은 기체, 액체, 고체는 물론 분말 형태까지 모든 상태의 재료를 처리하여 원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범용성을 가집니다. 또한 복합 광석이나 폐기물 처리에도 유망하지만 원료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 생산당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원자력 야금 복합 단지를 통해 철을 직접 환원하는 방식과 같이 전력공학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이는 기존의 열금속 공정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밀도와 온도를 구현할 수 있는 전기열 기술의 핵심 이점입니다. 기존의 전기열 기술은 탄소 흑연 전극의 소모가 심하고 전극 품질에 민감하며 원료의 특성에 따라 공정 변수가 변해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가스 조성 변경이 어려워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플라즈마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고비전력과 고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특히 좁은 면적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가스 발생량이 적고 배출물이 없어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공정 제어와 자동화가 용이하며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폐쇄형 사이클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대 광석 전기열 기술은 주로 고전류 저전압의 아크 방전을 사용하지만 전압을 높임으로써 설비의 전기 효율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품질 고해분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환경 문제와 장거리 송전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과 야금 생산을 결합한 에너지 기술 복합 단지 개념이 시급합니다. 여기서 플라즈마 기술은 전기 에너지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시스템 구성으로는 플라즈마 제트를 이용한 원료 처리, 액체 베스 용광로 공정, 그리고 플라즈마 사프트 공정이 포함됩니다. AV 니콜라예프의 연구는 이러한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고밀도 생성물을 얻기 위한 연속 환원 공정을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V 니콜라예프가 제안한 에너지 및 물질 구조의 시스템 분석법을 통해 다양한 플라즈마 야금 공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 운전이 가능한 현대적 기술 시스템과 모듈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수직 및 수평 용융층 반응기, 회전 및 흡착 방식의 반응기, 그리고 분말 공급 장치와 같은 핵심 구성 요소들의 프로토타입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전 음극을 사용하는 EPP 반응기의 경우 입자가 확산 방전 구력 내에서 복잡한 궤적으로 이동하며 반응기 부피 내에서 직접 공정이 진행된 후 액체 베스에서 상분리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남아프리카의 크로마이트 함유 광석에서 백금족 금속을 추출하는 공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재련 및 응용 기술 부분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금속연구소 등에서는 메가와트급 고출력의 전극 없는 플라즈마 발생기를 개발하여 에너지 파라미터를 최적화했습니다.
특히 초고주파 기술을 적용한 전극 없는 발생기는 수명이 길고 플라즈마가 깨끗하며 비평형 플라즈마를 생성해 화학야금 공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화합물 합성이나 티타늄 완료 생산과 같은 염소 야금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소규모 미니 플랜트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수소 공정은 폐쇄 사이클을 통해 산화물과 황을 환원시키는 친환경 공정입니다. 수소는 원자력 공학의 2차 열매체로 쓰일 뿐만 아니라 야금학에서는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같은 고순도 내열금속을 생산하는 환원재로 사용되며 이렇게 생산된 직접 환원철은 인과 황이 제거된 매우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최근 재련 분야는 코크를 사용하지 않는 코크프리 공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여기서 저온 플라즈마는 가스 환원 공정을 가속화하는 핵심 촉진제로 작용합니다. 특히 수소는 이온화 상태에서 화학적 활성이 매우 높고 원자가 재결합할 때 많은 열을 방출하며 열과 질량 교환 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을 이용한 플라즈마 생산이나 재련 공정의 폐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경제적인 공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전기로는 전하의 성질에 민감하고 전력 공급에 제한이 있으며 용광로 같은 사프트로는 코크 의존도가 높고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 제어가 어렵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전열 기술은 기존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여 고전압과 저전류 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열교환 및 전기적 효율을 높입니다. 대표적인 응용 분야인 플라즈마 제형에는 에너지 파라미터가 매우 안정적이며 다양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전자빔 수준의 고순도 금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압이나 가압 상태에서도 합금 성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슬래그의 전기전도도 제약 없이 환원 또는 중성 분위기를 조성해 정련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진공로와 달리 슬래그 유도와 액체 금속 블로잉이 가능하며 연기 배출과 소음이 적어 환경적, 위생적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세라믹 도가니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용해로는 수직으로 배치된 플라즈마 발생기와 바닥면의 전극으로 구성되며 주로 주기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금속 내의 불순물과 용존가스를 제거하는 정련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수소를 이용한 탈산 반응을 통해 빌리대 순도를 높일 수 있으며 탄화수소를 사용할 때는 공정 조건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탄소 침투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아크 플라즈마 유동을 활용하면 질소 함유강 생산을 위한 질화 공정이 가능하며 이는 내화금속의 경화 처리에도 유망한 기술입니다. 세라믹 도가니를 이용한 플라즈마 제형의 기술은 주로 구소련의 연구를 통해 산업화되었습니다. 텅스텐이나 중공 흑연 음극을 사용한 10메가와트급 전력 설비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탄소 함량이 극히 낮거나 정밀한 조성이 필요한 특수강을 포함해 약 150여 종의 합금을 용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동독의 프라이탈 공장으로 전파되어 30톤 규모의 용해로가 구축되었고 연간 10,000톤 규모의 내식강 생산 실적을 냈습니다. 이후 이 기술적 자산은 오스트리아의 보에스트 알핀사가 최대 출력의 플라즈마 제강로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만 첼랴빈스크 제강소의 사례처럼 교류 플라즈마 발생기를 사용할 경우 제트의 불안정성과 같은 운용상의 난제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플라즈마 용해로에서 교류 전원을 사용할 경우 용융물 표면과 생성기 사이의 방전이 폐쇄되어 운전체계가 무너지고 장비가 빠르게 고장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고 가스 소모량이 급증하므로 주로 직류 플라즈마 생성기를 사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한편 저압 플라즈마 생성기는 여러 면에서 유망합니다. 강한 비평형 특성 덕분에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 있고 에너지가 주로 전자를 통해 전달되므로 대류나 복사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줄어듭니다. 특히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 유동을 더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공 플라즈마 유도 용해 기술은 러시아에서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진공 용해의 이점과 플라즈마 유도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일본 다이도 스틸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볼활성 분위기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진공 플라즈마 정련 용해는 기존의 진공아크 제형의 방식보다 응고와 정련을 더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AA 바이코프 금속연구소는 진공 플라즈마 아크가 철과 내화 금속, 활성 금속 처리의 효율적임을 입증하고 에너지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산화물 원료를 탄소나 수소 같은 환원제와 함께 가열하는 플라즈마 환원용의 공정도 중요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0.5메가와트급 장비를 통해 연간 5만 톤의 페로크롬을 생산하며 크롬 추출률을 15에서 20% 높이고 인과 황 함량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더 나아가 107메가와트급의 대용량